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코디엠, HLB 종목들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풍제약까지 해서 한 총 6종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항상 드려야 되는데 정말 부족하고 실력이 없는 제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심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로 날씨가 많이 춥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물론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주식에 집중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저도 뭐 주식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그 뭐 건강뿐만이 아니라 뭐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까지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주식을 하셔야지만이 주식도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재료야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찾아주시고요. 그것은 이런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상, 흐름상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려보면 시간에 좀 밀려 있죠. 시간에 밀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합니다. 개인이 매수를 할 때 어마어마 기타 범위 쪽에서 매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장기적으로 뭐 엄청나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이게 올라가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전주죠. 이런 걸 보셨을 때는 아무리 좋은 상승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 종목은 매매를 피하시는 것이 좋다. 아니면 장중에 단타 스캘핑에 대한 매매 정도는 상관없지만 스윙은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에 대한 것을 본다라고 하면 뭐 볼게요. 자, 어떤 추세를 보더라도 일단 단기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제가 이제 추세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치를 이렇게 가보면 고점 찍었죠. 이후에 여기도 이제 저항이긴 하지만 이 안착을 하고 가면 이거 돌파하면 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뭐 나중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도 밀린 것이고 윗골이 달고 장대 음봉 나온 것도 저는 단기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찍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자리가 당연히 이런 자리를 아마 보실 겁니다. 그쵸? 여기랑 될 수 있으면은 좀 밑에까지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지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점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점을 찍었으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났다. 뭐 중기적으로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올라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짧게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밑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빠지지 말고 이 안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누구나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도 다 여기가 이게 왜 생기고 이게 왜 생기고 이게 왜 생기는지 너무 이 과거의 흐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 나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너무 티가 나는
이런 움직임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분석할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을 내야지 이걸로 손해를 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께는 제가 죄송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이 흐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그리고 흐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그림으로 보면 저점이다. 그쵸?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동전주가 1,000원대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하셔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더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라 기업적인 것과 재무적인 것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디엠 보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HLB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시간에 0.2% 빠진 상태, 그리고 개인이 매수했죠. 왜? 빠졌으니까. 그쵸? 지금 특징이죠. 자, HLB생명과학 보합입니다. 개인이 매수했겠죠. 왜? 빠졌기 때문에. 자, HLB 제약입니다. 시간에 약간 올랐습니다.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약 생명과학과 LB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빠져서 매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보고,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먼저 HLB 오늘 흐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항이다라는 것은, 네, 이 기술적인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승, 하락. 자, 먼저 우리가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상승을 하기 위한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상승할 거다라고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승할 수 있는 위치 몇 프로 정도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과 예상은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상승하라. 차트가 나오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분석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아주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가면 왜 올라갔고 빠지면 왜 빠졌는지를 확실하게 그냥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대한 대응이 되고 왜 이렇게 빠졌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지만이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HLB에 대한 현재 모습을 한번 보면 여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죠. 자, 좋은 자리를 갭으로 밀었는데 올렸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저항 계속 강조했었던 위치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항받고 빠진 것 그리고 자, 오늘 모습에서는 좀 힘을 못 썼죠. 시장에 대한 밀리는 자, 시장의 흐름과 어떤 모습인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밀리는 데 있어서 비슷하게 좀 밀린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관리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자, 쉽게 밀리지 않죠. 하지만 여기는 시장에 의해서든 어떠한 의해서든 밀리기 시작하면 쉽게 밀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여기는 강한 저항이고 이 저항 올리기 위해서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갭으로 띄운 상태이지만 역시 우회 또 저항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는 힘이 위에서 누르는 거죠. 누르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 자,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밀렸어도 중요한 자리를 지지하고 있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종목, 자, 오늘도, 이거는 이제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종목들이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을 할 때 기준, 저는 추천할 때 1%대 미만으로 손절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추천합니다. 근데 이 기준을 며칠 전에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몇 달, 한 달, 두 달 전에 드렸던 종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그 기준과 오늘 하락이 나온 그 저점, 지수가 저점을 찍었을 때와 같은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수도 기준이 다르겠죠. 하지만 종목이 그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지수도 빠지면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도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이렇게 다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제 추천 종목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많은 종목이 다 그래요. 뭐 한두 종목 어쩌다가 맞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이 위치에 와 있다. 그러니까 지수는 상당히 고점에 와 있죠. 그렇죠? 하지만 고점에 있지만 종목들은 어떻게 기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목의 기준을 잡는 예, 기술 중에 하나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찾지를 못하는 것뿐이죠. 근데 HLB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는 제가 이 자리를 언제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제가 제 추천 종목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게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HLB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종목들 기준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HLB는 여기에 기준이 맞다라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수가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지수가 이렇게 밀리면 지수보다 자 이렇게 밀리는 가운데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목이 같이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 반등 나오는 자리가 기준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큰 반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HLB는 어떻게 이 기준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이다. 그리고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HLB는 확실하게 이 자리는 기준이 맞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 하지만 지금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뭐 매수한다든지 매도한다 뭐 이런 그런 뭐 매매는 없으시겠지만 판단을 해야 될 게 뭐냐 저항에 대한 부분을 맞고 그러니까 저항 생기고 빠진 그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지 밀리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러겠지. 제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모르면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이래서 이렇다가 아니라 모르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말씀드리거든요. 움직이는 것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다. 앞에 캔들이던 분봉상이던 이평선이던 꼬리던 몸통이던 다 저항과 지지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거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HLB는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준을 이탈을 시켜야 됩니다. 즉 손절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학도 지금 살짝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제가 색칠한 거를 자, 이렇게 이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평선, 5일선, 21선 깨진 상태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뭐 이전에 60선을 지지하기 때문에 괜찮다. 60선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보는 자리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어떻게 지켜야 할 자리는 지킨다라는 거죠. 지금 흐름이 같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LB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제약 보겠습니다. 제약은 밀렸죠. 네, 밀렸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자리 시간에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모습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한번 분봉상 좀 분봉 안 봤습니다. 그냥 분봉을 좀 볼게요. 자, 3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저점과 자 여기 전저점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가에 대한 자 여기 모습을 보면 일봉에서도 확인될 수 있지만 자 분봉에서도 어떻게 확인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술적으로 괜찮다. 기술적으로도 자 이게 일봉상의 단순한 이런 모습으로 보면 안 보여요. 제가 꼬리를 나누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꼬리를 윗부분 3분의 1, 뭐 2분의 1 지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 30분 다시 볼게요.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 일봉에서 꼬리를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길게 올라갔다 빠지면서 다시 반등 나오는 양봉의 꼬리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조금 높게 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이 자리를 해보면 자 여기 제가 좀 높게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분봉을 아직. 네 정확하죠. 보이십니까? 예, 저는 절대 미리 차트를 보고 나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자, 여기에서도 기술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중요한 자리임은 맞다. 그래서 제약도 밀린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안 밀린다가 아닙니다. 왜 이 자리에서 섰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지가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 자리는 뭐냐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주셔야 돼요. 이 자리는 이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 눌렀을 때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보고서는 여기를 설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캔들을 보고 설정을 했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저항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그죠?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자리 그 다음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보면 이유가 있다. 이 자리가 왜 반등이 나오는지를. 그래서 제약도 HLB 제약도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잡아주는 그러한 위치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방향성과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밀리는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들어 올려주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HLB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지금 현재 자 모습을 볼게요. 지금 시간에 좀 많이 올라와 줬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2.5% 정도 상승, 거래량도 적절하게 자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시간에 올라온 모습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이건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충분히 이겨야 된다. 여기 생각하셔서 이 안의 변동성은 충분히 이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계속 제가 신풍제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뭐죠? 저항을 두들긴다 하다가 실패해서 쭉 밀리는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일단 두들긴다. 돌파를 할 수 있는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럼 시간 외에도 또 그렇게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올라갑니다.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내일도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올라왔던 그리고 시간에 두들기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일단은 상방으로 두들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다시 밀리면 또 저항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 외인도 간간히 들어오고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는 이 모습. 자, 여기에서 확실하게 누군가 개인이 누르고 프로그램에서 올리고 이러한 지금 힘을 겨루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그냥 쉽게 보면 매수가 강하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수급의 흐름이 확실히 뭔가가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자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분석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일단 두들기다가 안 되면 빠진다. 이 빠지는 모습을 제일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빠지는 모습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지겠지 라는 빠지겠지라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빠지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응이 늦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계속 두들기기만 한다.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 두들기기만 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어떻게 줄여야죠. 뭐를? 비중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라갈 거다. 두들기니까 올라갈 거다.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들기면 올라가는구나. 그게 머리에 딱 박혀 있으면 상당한 위험한 매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 역시 정답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서 매매를 하셔야지 한 가지 주식이 한 가지에 대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나 돈을 벌죠. 절대 그게 주식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만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응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